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방송한 내용 중에 제가 세계 40여 국에 내보내고 나가 있는 중국의 노동자라 했는데, 중국의 노동자가 아니고 북한 노동자 6만 내지 10만이 북한 노동자입니다. 그게 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실수한 것, 실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북한이라고 얘기하면서 내용을 중국으로 돼 있어. 그거 좀 수정을 하고 싶고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생방송으로 하면서 이 댓글 같은 것을 좀 언짢거나 좋아도 현 상황에서는 일일이 답변도 못 드리고 또한 지우고도 안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도 많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너무 지나친 욕설을 쓰는 거는 좀 저의 방에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왜냐하면은 제가 상처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욕설하시는 분들, 그분들 자녀분들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아버지 엄마라면은 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얼마 잘못됐다고 말씀할 자격이 없어요. 그 욕이 너무 지나쳐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식의 욕설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또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제 개인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젠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람이니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웰컴입니다. 충분히 토론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또 지나칠 정도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욕을 하시는 분들이 글자로 쓰고 있어요. 납득이 안 되네요. 분노가 있더라도 이런 곳에 와가 분노 풀지 마세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사실 뭐 제 고등학교 5년 후배고 하니까 이런 사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러나 이거는 국가적인 얘기니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당대표가 6일 국회에서 추구홍 중국 한국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하는 얘기를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또 사드 실용성에 대해서는 정치 외교적으로 상당히 과열돼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사드 실용성에 대해서 뭘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드는 북한 핵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배경이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과열돼 있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추 대표가 이 사드를 직접 실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기는 실전에서 써보기 전에는 그 효용성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무기의 발전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무기와 술과 여자는 처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이 없이는 이 세계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자라는 게 꼭 뭐 성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 남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 무기는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전쟁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전쟁을 막기 위한 것도 있고 무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효용성을 테스트 해보기도 전에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얘기죠. 무슨 든 얘기죠. 그리고 사드라는 것 자체가 공격무기가 아니고 방어무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날렸을 때 이것을 요격하는 방어무기, 내지는 북한이 감히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됐다는 것을 알고서 핵미사일을 날리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드 배치도 안 해놔놓고
사드 자체가 방어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건을 사서 써보지도 않고 그 물건은 나쁘니까 사지 말라고 옆집 사람들한테 동네 다니면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객관성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드 관계는 현재 한중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드 저 혼자 발이 달려서 쫓아다니면서 나 진짜 굉장히 너들 힘들게 할 것이야? 한 겁니까? 미국이 나서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딴지거는 중국과 그의 맞장구 치는 정치 세력,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익집단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드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저는 더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양측, 이 추 대표입니다. 우리 양측 공동 노력으로 이 문제도 합리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드 문제가 중국과 합의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동맹에 의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인데, 이걸 중국과 합의해서 해결점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이 우리 동맹국이에요. 이것은 마치 집전세 계약을 하는데, 제가 집전세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과 만나가지고 흥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덩치 좋은 쫄보 아저씨 데려와가지고 집 계약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음으로 이낙연 총리님 말씀입니다. 이 정부에서 지금 문 대통령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은 북핵 문제까지 다 포함한 건 아니다. 북핵 문제는 지금까지 다루어온 것처럼 미국이 알아서 북한하고 해결할 문제고, 우리가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운전석에 앉겠다라는 얘기.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이 과잉된 이 북핵 문제까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느냐라는 오해의 소지라든가 그렇게 또 반박하는 데 대한 굉장히 교통정리가 된 답변인데, 그런데 그 다음 총리님 말씀이 결국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분명 중대한 상황 변화인데, 우리가 이것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긴 어려운 것이다 하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반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이럴 때일수록 북한에게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이 치명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바보라서 이 짓을 합니까? 몰라서 이 짓을 합니까? 문제는 북한이 우리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핵에 대해서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북한에게 치명적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김정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중국이 홍콩 일간지 쟁명에서 발표한 것처럼, 쟁명의 기사를 다시 풀어서 내놓은 것처럼, 북한은 우리가 주도해서 매년 70조 정도, 그들 1년 GNP 이상의 돈을 10년 동안 내놓는 돈을 내놓으면서까지 항복하는 그런 비슷한 답을 우리 쪽에서 내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런 답이 우리 집 입에서 나오지 않는 한 우리하고 대화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0%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총리의 답변을 보고 과연 돈은 준비해놓고 저런 얘기를 하나? 아니면 빈입으로 나를 만나자 하는 건가? 나는 버펫보다 더 비싸. 버펫하고 한번 점심할 때도 몇백만 불이라는데 나는 70조야. 10년이니까
690조라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달러 환율 비교 좀 왔다 갔다 하지만 700조 정도의 돈을 일단은 너희들이 내놓을 생각이 있어야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셋째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입니다. G20에 참석한 정상 중에 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나선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적극 딴지를 거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스스로 그것이 더 이상 위성 발사가 아니고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유엔 제재 결의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복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인도가 26일 날 트럼프를 만나고 어제 이스라엘에 무기를 사러 갔으니까 원래 인도는 러시아에서 무기를 사가졌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서 무기를 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최근에 협조하지 않는 IS 퇴치에도 이스라엘과 같이 합쳐서 인도가 적극적으로 IS 퇴치에 나서겠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인도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G20 회의에 와서 미국에게 한 방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참가국들도 적극적인 반대는 안 했지만 적극적인 뭐라고 할까 적극적인 반대라든가 못마땅하다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G20 정상회담에서 특히 우리와 비슷한 이런 안보 환경에서 결국 통일을 경험한 독일 전문가는 또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이 상황에서 대화가 되겠느냐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나. 제가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우리들의 평화 구상을 적극적으로 베를린 구상을 의장 성명에 공동성명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 의장국 베를린 의장국인 독일 메르켈 총리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G20 회원국들이 모두 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유엔 결의에 G20 국가들은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포함해 주겠다 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당신 말 별로 설득 없다 이겁니다. 설득력 없다. 우리가 그게 적극적으로 나서가 북치고 장구치고 돈 내놓고 협조하고 할 생각이 없다. 왜?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할 생각이 없고 대화하고 협조하는 걸 계속 얘기하니까 다른 대안으로 어떻게 해보자라는 얘기는 없이 제가 어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제목을 그렇게 뽑지 않았을 뿐입니다만은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동시에 힘을 합쳐서 합작해서 나가는 게 제2 제네바 합의 형태로 한반도를 끌어가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돈만 내라. 우리는 핵 동결까지 하겠다.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한, 돈 주는 한 동결 상태만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동결 상태를 유지해도 6차 핵실험 후회입니다. 그리고 폐기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G20 정상들에게 립서비스 이상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좀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은 도리어 문 대통령의 평화구상과 문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국제공조를 호소하고 있을까라는 데 더 많은 생각을 쏟고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가장 큰 장애물은 문 대통령 스스로의 말씀입니다. 중국의 사드 한중 독일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사드 철회를 하라. 한반도 평화는 너하고 나하고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지만 일단 사드부터 철회하라고 했을 때에 대통령의 답변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신문에 난 코테이션 그대로 읽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 중 핵 동결이라든가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면 결과적으로 사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다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첫째,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찾는 데 시간을 얼마나 쓰겠다는 뜻인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위의 말씀대로 하면은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찾는다는 것은 중국 입맛에 맞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사드 문제 해결, 사드를 뺄 수도 있다라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나 국회 차원의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는 그 시간이 북한이 핵동결을 아니면은 그 시간이 북한이 핵동결이라는 답을 내놓을 때까지 라는 뜻인지, 시간을 확보하고라는 뜻이, 만약에 이 뜻을 의미한다면은 이 말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똑바로 보면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드 배치가 중단될까 의심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사드 철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는 말과 바로 직접적으로 상충됩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북핵 해결을, 북핵 폐기가 뭐 6개월 내에 연내로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충되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 영웅이 되는데, 중국에게 끝까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서 문 대통령에게 물은 얘기, 두 분이 담화한 것은 공동 발표에서 언급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런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중국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했다는 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국에 가서 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하고 상충되는 게 아니라면은 사적인 대화에서라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드 배치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무기한의 시간을 허락받은 것입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문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양다리 걸치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로부터 모두 신뢰를 잃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때 본인은 모 방송에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중국이 뭐 자기들도 한때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수준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발언을 했더니 그것을 이제 뭐 막말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은 SNS를 유튜브를 직접 만들어서 송영선 때문에 중국에 물건 못 팔아먹게 됐다라는 SNS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상당히 입에 담기 어려운 또 그 댓글들이, 욕설들이 퍼부어지고 있는데 그걸 아주 지금 퍼다 나라는 걸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분도 꽤 있습니다. 그것이 뼈아파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이 비난은, 저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북한에게 돈을 안 갖다 주고 대화를 안 하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답이 됩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하는 거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거나 실험을 하는 것을 자극한 장본인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자해적인 한을 만드는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중국, 미국 양쪽을 다 쳐다볼 것 없이 우리 스스로 먼저 주도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행동과 정책을 찾아내고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기는 실전에서 써보기 전에는 그 허용성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무기의 발전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무기와 술과 여자는 처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이 없이는 이 세계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술, 여자라는 게 꼭 뭐 성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 남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 무기는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전쟁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전쟁을 막기 위한 것도 있고 무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효용성을 테스트 해보기도 전에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얘기죠. 모순 든 얘기죠. 그리고 사드라는 것 자체가 공격무기가 아니고 방어무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날렸을 때 이것을 요격하는 방어무기 내지는 북한이 감히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됐다는 것을 알고서 핵미사일을 날리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드 배치도 안 해놔놓고 사드 자체가 방어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건을 사서 써보지도 않고 그 물건은 나쁘니까 사지 말라고 옆집 사람들한테 동네 다니면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객관성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드 관계는 현재 한중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드 저 혼자 발이 달려서 쫓아다니면서 나 진짜 굉장히 힘든 너들 힘들게 할 것이야? 한 겁니까? 미국이 나서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딴지거는 중국과 그의 맞장구 치는 정치 세력,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익집단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드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저는 더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양측, 이 추 대표입니다. 우리 양측 공동 노력으로 이 문제도 합리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드 문제가 중국과 합의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동맹에 의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인데 이걸 중국과 합의해서 해결 좀 찾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이 우리 동맹국이에요. 이것은 마치 집전세 계약을 하는데 제가 집전세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과 만나가지고 흥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덩치 좋은 쫄보 아저씨 데려와가지고 집 계약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음으로 이낙연 총리님 말씀입니다. 이 정부에서 지금 문 대통령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인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은 북핵 문제까지 다 포함한 건 아니다. 북핵 문제는 지금까지 다루어온 것처럼 미국이 알아서 북한하고 해결할 문제고 우리가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운전석에 앉겠다라는 얘기.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이 과잉된 이게 북핵 문제까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느냐라는 오해의 소지라든가 그렇게 또 반박하는 데 대한 굉장히 교통정리가 된 답변인데 그런데 그 다음 총리님 말씀이 결국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분명 중대한 상황 변화인데 우리가 이것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긴 어려운 것이다 하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반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이럴 때일수록 북한에게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이 치명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바보라서 이 짓을 합니까? 몰라서 이 짓을 합니까? 문제는 북한이 우리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핵에 대해서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북한에게 치명적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김정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중국이 홍콩 일간지 쟁명에서 발표한 것처럼 쟁명의 기사를 다시 풀어서 내놓은 것처럼 북한은 우리가 주도해서 매년 70조 정도 그들 1년 GNP 이상의 돈을 10년 동안 내놓는 돈을 내놓으면서까지 항복하는 그런 비슷한 답을 우리 쪽에서 내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런 답이 우리 집 입에서 나오지 않는 한 우리하고 대화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0%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총리의 답변을 보고 과연 돈은 준비해놓고 저런 얘기를 하나? 아니면 빈입으로 나를 만나자 하는 건가? 나는 버펫보다 더 비싸. 버펫하고 한번 점심할 때도 몇백만 불이라는데 나는 70조야. 10년이니까 690조라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달러 환율 비교 좀 왔다 갔다 하지만 700조 정도의 돈을 일단은 너희들이 내놓을 생각이 있어야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셋째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입니다. G20에 참석한 정상 중에 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나선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적극 딴지를 거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스스로 그것이 더 이상 위성 발사가 아니고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유엔 제재 결의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복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인도가 26일 날 트럼프를 만나고 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방송한 내용 중에 제가 세계 40여 국에 나가 있는 중국의 노동자라 했는데 중국의 노동자가 아니고 북한 노동자 6만 내지 10만이 북한 노동자입니다. 그게 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실수한 것, 실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북한이라고 얘기하면서 내용을 중국을 대해서 그거 좀 수정을 하고 싶고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생방송으로 하면서 이 댓글 같은 것을 좀 언짢거나 좋아도 현 상황에서는 일일이 답변도 못 드리고 또한 지우고도 안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도 많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너무 지나친 욕설을 쓰는 거는 좀 저의 방에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왜냐하면은 제가 상처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욕설하시는 분들, 그분들 자녀분들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아버지 엄마라면은 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얼마 잘못됐다고 말씀할 자격이 없어요. 그 욕이 너무 지나쳐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식의 욕설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또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제 개인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젠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람이니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웰컴입니다. 충분히 토론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또 지나칠 정도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욕을 하시는 분들이 글자로 쓰고 있어요. 납득이 안 되네요. 분노가 있더라도 이런 곳에 와가 분노 풀지 마세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사실 뭐 제 고등학교 5년 후배고 하니까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러나 이거는 국가적인 얘기니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당대표가 6일 국회에서 추구홍 중국 한국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하는 얘기를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또 사드 실용성에 대해서는 정치 외교적으로 상당히 과열돼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사드 실용성에 대해서 뭘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드는 북한 핵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배경이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과열돼 있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추 대표가 이 사드를 직접 실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에 무기를 사러 갔으니까, 원래 인도는 러시아에서 무기를 사가서 갔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서 무기를 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최근에 협조하지 않는 IS 퇴치에도 이스라엘과 같이 합쳐서 인도가 적극적으로 IS 퇴치에 나서겠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인도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G20 회의에 와서 미국에게 한 방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참가국들도 적극적인 반대는 안 했지만 적극적인 뭐라고 할까, 적극적인 반대라든가 못마땅하다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G20 정상회담에서 특히 우리와 비슷한 이런 안보 환경에서 결국 통일을 경험한 독일 전문가는 또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이 상황에서 대화가 되겠느냐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나. 제가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우리들의 평화 구상을 적극적으로, 베를린 구상을 의장 성명에 공동성명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 의장국인 독일 메르켈 총리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G20 회원국들이 모두 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UN 결의에 G20 국가들은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포함해 주겠다 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당신 말 별로 설득 없다 이겁니다. 설득력 없다. 우리가 그게 적극적으로 나서가 북치고 장구치고 돈 내놓고 협조하고 할 생각이 없다. 왜?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할 생각이 없고 대화하고 협조하는 걸 계속 얘기하니까 다른 대안으로 어떻게 해보자라는 얘기는 없이, 제가 어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제목을 그렇게 뽑지 않았을 뿐입니다만은,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동시에 힘을 합작해서 나가는 게 제2 제네바 합의 형태로 한반도를 끌어가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돈만 내라. 우리는 핵 동결까지 하겠다.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한, 돈 주는 한 동결 상태만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동결 상태를 유지해도 6차 핵실험 후회입니다. 그리고 폐기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G20 정상들에게 립서비스 이상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좀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은 도리어 문 대통령의 평화구상과 문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국제공조를 호소하고 있을까라는 데 더 많은 생각을 쏟고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가장 큰 장애물은 문 대통령 스스로의 말씀입니다. 중국의 사드 한중, 독일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사드 철회를 하라. 한반도 평화는 너하고 나하고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지만 일단 사드부터 철회하라고 했을 때에 대통령의 답변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신문에 난 코테이션 그대로 읽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 중 핵 동결이라든가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면 결과적으로 사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다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첫째,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찾는 데 시간을 얼마나 쓰겠다는 뜻인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위의 말씀대로 하면은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찾는다는 것은 중국 입맛에 맞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사드 문제 해결, 사드를 뺄 수도 있다라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나 국회 차원의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는 그 시간이 북한이 핵동결을 아니면은 그 시간이 북한이 핵동결이라는 답을 내놓을 때까지 라는 뜻인지, 시간을 확보하고라는 뜻이, 만약에 이 뜻을 의미한다면은 이 말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똑바로 보면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드 배치가 중단될까 의심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사드 철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는 말과 바로 직접적으로 상충됩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북핵 해결을, 북핵 폐기가 6개월 내에 연내로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충되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의 영웅이 되는데, 중국에게 끝까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서 문 대통령에게 물은 얘기, 두 분이 담화한 것은 공동 발표에서 언급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런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중국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했다는 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국에 가서 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하고 상충되는 게 아니라면은 사적인 대화에서라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드 배치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무기한의 시간을 허락받은 것입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문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양다리 걸치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로부터 모두 신뢰를 잃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